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특수상대성 이론이 다 뭐 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얘기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총 3가지 일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이름이 어려워.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말이냐,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 관찰했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봐봐.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자, 가운데 관찰자가 서 있는 거 보여요? 이 관찰자는 바로 S-라는 관찰자야. 지금 우주선에 타고 있죠?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빛을 빵 쏠 거야. 그리고 같은 거리에 빛 검출기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쭉 진행이 돼서 같은 거리까지 가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겠죠. 같은 시간 동안 가서 양쪽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쪽 빛 검출기에서는 띡띡 A 검출기, B 검출기에 동시에, 잘 들어, 동시에 빛이 도착하게 됩니다. 맞나요? S-가 봤을 때도 양쪽에 동시에 도착하네 라고 볼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정지 상태의 우주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의 우주선을 좀 설정해 볼게요. 자, 그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 있는데 그 바깥에서 그 우주선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출발할 때 양쪽에서 빛을 빵 쏩니다. 그럼 검출기는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일로 빵 쏜 빛하고 왼쪽으로 빵 쏜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 보는 거야. 이렇게 출발한 거야. 양쪽으로 출발했다 보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으로 쏜 빛은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속력 C로 가는 거야. 광원의 속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쪽도 C로 가고 이쪽도 C로 가는 거야. 같은 속력으로. 그런데 우주선이 빛이 빵 출발하고 나서 우주선이 앞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A 검출기가 자꾸 앞으로 오는 거고 B 검출기는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먼저 닿겠어? A 검출기에 먼저 도착합니다. B 검출기에는 나중에 도착해요. 봐봐. 사실 얘도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었어.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얘는 자기가 움직이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낀 상태에서 빛을 빵 쏘면 양쪽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를 밖에서 관찰하면 A가 먼저 도착하네, B는 나중에 도착하네 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어디에서 관찰하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죠. 결과값이 달라지죠.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인데 어디서 관찰하냐에 따라서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말을 하고 얘는 무슨 소리야, A한테 먼저 도착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만약에 이걸 화살로 바꿔봐. 화살을 쏘면은 막 움직이는 중에 화살을 쏘면요, 양쪽 화살을 빵 쏘면 동시에 도착하지. 움직이고 있는 중에 화살을 빵 쏘면요, 얘가 봤을 때 앞으로 가는 중에 쏜 화살은 빨리 갈 거고요, 앞으로 가는 중에 뒤로 쏘는 화살은 느리게 갈 겁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는데 이게 다가오니까 도착하는 시간, 빨리 가는데 멀어지니까 도착하는 시간, 둘이 똑같아요. 동시에 도착합니다. 이게 활이라면 또 동시야. 어디서 관찰하든 상관없이 화살이라면 둘 다 동시에 도착했어요. 얘도 동시에 도착했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하지만 이게 빛이기 때문에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S-는 뭐라고 말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S는 뭐라고 말해? 뭔 소리예요? A가 먼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건지 감은 오죠. 이럴 수 있겠네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요 예를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어떤 예냐면은 관찰자 S가 있습니다. 자, S 그다음에 별 A하고 별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S 다시 보이죠?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갑니다. 0.9c가 뭐냐면 C가 빛의 속도잖아. 빛의 속도의 0.9배. 즉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에서 B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S를 슝 스쳐서 지나가는 순간, 여기 딱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면 이 별 A랑 별 B가 동시에 빵 터진 거야. 터진 겁니다. 그럼 빛이 뻥 터진 빛이 이렇게 양쪽에서 날아올 거 아니야? 그때 S는요. S는 얘가 도착하는 시간과 얘가 도착하는 시간이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S는 뭐라고 하래? A, B가 동시에 폭발했어요. 라고 말하겠지. 근데 S 다시는 뭐라 그럴까? 얘가 이쪽으로 막 다가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B에서 온 빛을 먼저 맞고 A에서 온 빛은 나중에 따라와서 이렇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S 다시는 뭐라고 말할까? 뭔 소리야! B가 먼저 폭발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 다시. S는 정지 상태니까 양쪽에서 빛이 같은 속도로 날아오면은 같은 거리니까 같은 시간으로 관찰되겠지. 그러니까 S는 뭐라고 말해? 뻥! 빛이 동시에 도달하니까 S는 A, B가 동시에 폭발했어. 둘 다 같이 반짝거리니까. 하지만 S 다시는 뭐라 그래? S 다시는 B 방향으로 날아가는 중이니까 B하고 A가 동시에 폭발했다 하더라도 빛이 날아올 때 내가 일로 달려가면서 맞는 거니까 이 빛을, B에서 오는 빛을 먼저 맞을 거라고. 그래서 S 다시는 뭐라고 표현한다? 뭔 소리야? B가 먼저 번쩍거리고 나중에 A가 번쩍거렸어. B가 먼저 폭발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A, B가 동시에 폭발했는데 누가 관찰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S 다시가 관찰할 때 A, B가 동시에 폭발한 것처럼 보였대. 그럼 누가 먼저 폭발한 거야? 다시 S 다시 입장에서 A, B가 동시에 폭발했대. S 다시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A가 먼저 폭발한 거야. A가 먼저 폭발하고 B가 나중에 폭발했기 때문에 먼저 폭발한 빛이 쭉 오고 나중에 폭발한 빛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연히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얘가 인식한 거지. 이래. 그때는 A가 먼저 폭발했네. A가 먼저 폭발할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바로 시간 팽창입니다. 자,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입니다. 현상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시간 팽창이에요. 다른 말로 시간 지연입니다. 시간 지연. 좀 어려워. 잘 봐. 시간이 팽창된다는 표현. 좀 낯설죠? 시간이 팽창돼? 시간이 지연된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까?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 천천히 간다. 이 뜻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팽창돼? 이건 뭐지? 뻥튀기 하나? 잘 봐. 이거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사람 하나가 S-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빛시계가 뭐냐면,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똑딱, 똑딱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 빛시계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길이가 있겠죠? 길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길이는 L-가 되겠네요. 여기. 빛시계, 여기 길이가 L-라고 설정하고 있고요. 이 관찰자의 이름은 S-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중인데, S-가 시간을 땅땅 측정하면, 봐봐. 시간, S-가 측정한 시간입니다. 시간, S-가 측정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며. 그죠? 속력은, 빛의 속력이죠? 그죠? 거리는요? 왔다 갔다니까 2L-입니다. 맞나요? 2L-. 그러니까 왕복 시간.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했더니 C라는 속력으로 2L-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이게 S-가 측정한 시간이라고. 맞나요? 맞나요? 저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L-라며 왕복이니까 L-가 2L- 왔다 갔다. 그래서 2L-라는 거리를 C라는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C분의 2L-라고 시간을, 왕복한 시간을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같은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밖에 있는 S가 관찰한 거야. 자, 안에서 빛을 빵 쏩니다. 빵 쏜 빛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우주선은 정지해 있던 게 아니었어. 이 사람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에 타고 있으니까 우주선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 그래서 가면서 측정했더니 땅 오케이 시간 측정 끝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걸 밖에서 바라보면 아래에서 쏜 빛이 빵 출발하면은 우주선이 가는 중이니까 아래에서 쏜 빛이 여기 땅 닿고 다시 밑으로 땅 닿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안에 타고 있는 S-는 이렇게 관찰되고 밖에 있는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찰된다는 거야. 아까 우리 자동차에서 공 던진 거랑 똑같은 거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 이게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자, 얘한테 그러면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좀 측정해줘봐. S야. S가 측정한 시간 어떻게 돼요? 빛의 속력은 C잖아. 그죠? 근데 빛이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L-인가요? 2L-인가요? 아니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고 여기부터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그죠? 이걸 L이라고 한다면 L이 당연히 L-보다 크죠? 맞아요? 얘는 2L입니다. 맞나요? 2L. L이 L-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된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과 같잖아. 그러니까 L-가 눈으로 봤을 때도 L이 L-보다 큰 거 보이죠? 그래서 S가 측정한 시간이 얘가 더 크니까 어때요? 시간이 길게 측정이 됩니다. 얘가 야 1초 걸렸어! 얘는 뭐라 그래? 뭔 소리야 2초 걸렸어. 이렇게 다르게 시간이 측정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뭐하다?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상수입니다. 누가 측정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얘는 1초가 갔어. 맞죠? 얘는 2초가 갔어. 누가 늙었어? 얘가 늙은 거야. 같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얘는 빨리빨리 늙고 얘는 안 늙는 겁니다. 이해돼요? 누가 안 늙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녀석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는 거야. 얘에 비해서는. 이해돼요? 나 2초 갔어. 뭔 소리야? 1초밖에 안 갔어. 시간을 연장해봐. 2년 지났어. 2년. 뭔 소리야? 1년밖에 안 지났어. 이러는 거라고. 오케이? 내가 1년 동안 여행하고 오면 얘는 뭔 소리야? 너 2년 여행하고 왔어. 이런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연장되면 이게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시간이 다리 갈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젊어지는 거죠. 얘는 젊어지고 얘는 늙어지는 거지. 우리 영상에서 쌍둥이 이론 기억나? 이게 이거야. 둘이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면은 얘는 젊어. 얘는 늙어 있어.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 응?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린 육안으로 볼게요. 육안으로 우리 증명하지 않고요. 당연히 L이 L-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길이를 이동하니까 더 많은 길이 이동했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오랫동안 측정이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2초가 쓰니까 시간이 빠르게 간 거고 시간이 빠르게 간 거고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된 거야? 시간이 지연된 거야. 시간이 지연되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팽창은 무슨 의미냐면 봐봐. 자연계에서 이만큼이 1초야. 1초가 이만큼이야. 근데 나는 시간이 팽창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초야. A라는 사람은 이만큼이 1초야. B라는 사람은 이만큼이 1초야. 그래서 누구의 시간이 팽창된 거야? A의 시간이 팽창된 거야. 실제로 자연에서 시간이 가보자. 자, 시간 갑니다. 시작! 자, 오케이! A 몇 초 갔어요? 1초요. B 몇 초 갔어요? 2초요. 맞아? 1초에서 2초 갔잖아. 시간이 팽창된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래요. 시간이 팽창된 A라는 사람은 이만큼의 시간이 갔을 때 1초 갔네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시간이 팽창되지 않았으니까 나의 시간은 요게 1초니까 2초 갔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팽창된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느리게. 이해돼요?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갔죠. 그러면 얘가 뭐 된 거야? 시간이 팽창된 거야. 시간이 팽창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 느리게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간 팽창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연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주선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시간 팽창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시간 팽창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오케이. 시간 지연, 시간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할게요. 자, 이거 쓰자. 고유라는 말이 있어요. 고유. 시간은 시간인데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냥 시간이 있고요. 길이는 길인데 길이를 L로 쓰죠. L은 L. 길이는 길인데 고유 길이라는 말이 있고 그냥 길이가 있습니다. 이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지를 또 이해할 거야.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은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이 실험 봐봐, 다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게 뭐야? 시간이야. 그 빛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니까 측정 대상은 누구다? 빛시계야. 그럼 빛시계랑 같이 움직이는 건 누구야? 관찰자 S-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S는 어때요? S는 밖에서 왔고 빛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만 있잖아. 빛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유라는 말은 측정 대상, 즉 빛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S- 말하는 거구나. 즉 S-가 측정해준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이는 거야. 야, 너 시간 측정했지? 시간 측정했어. 얼마였지? 1초. 네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야. 고유시간 1초구나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야, 너 시간 얼마 측정해? S- 너 시간 얼마 측정했어? 2초. 그죠? 나는 그냥 시간이야. 고유시간이나 그냥 시간. 그냥 시간이 2초 갔을 때 고유시간은 1초가 간 거죠. 고유시간이 짧아? 그냥 시간이 짧아? 고유시간이 더 짧죠? 이 경우에는 고유시간이 짧습니다. 고유시간이 짧아.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지 소개를 좀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짜고짜 바로
다짜고짜 바로 길이로 가. 길이 수축. 자, 설명하고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현상입니다. 바로 길이 수축. 자, 우리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뭐야? 거리잖아. 그치? 그러면 빛의 속력이 일정할 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 누구야? 누구지? 아까 S죠, S. 걔는 거리도 길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S 다시는 어때요? 시간이 짧게 측정되죠? 그럼 걔는 뭐도 짧아야 돼? 거리도 짧게 측정되어야 속력이 일정하죠. 이것을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야,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연된 녀석한테 길이 수축도 함께 일어나야지. 이 뜻이라고. 이해돼요?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거리도 짧아져야지. 이게 바로 순간이동, 축지법 이런 것들이에요. 축지법, 순간이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물체한테는 주변의 어떤 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요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입니다. 뭐 어떻게 적용되나 볼게요. 자, 설정. 지금부터 우리가 측정할 건 뭐냐면 지구부터 목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이 거리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서 내가 V라는 속력으로 갈게. 그죠? V라는 속력으로 갈게. 그러면서 S-가 내가 V라는 속력으로 가면서 시간을 측정해 볼게. 걔가 측정한 시간, S-가 측정한 시간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속력은 V로 가고 있는 거고, 그지? 내가 V라는 속력으로 가면서 시간 측정해 볼게. 그죠? 그러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럴 거야. 근데 S-가 측정한 시간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얘가 측정해준 거리가 어때요? 짧다고. 그래서 S-가 측정한, 너 거리 얼마 나왔어? 이만큼. 내가 측정한 거랑 다른데? 그죠? 누가 말한 거야? 바로 S입니다. 달에 서 있는 S가 마찬가지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거야. 너 어떻게 측정할 건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제가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시간을 재고 있다가 제가 출발한 시간부터 여기 도달한 시간까지 시간을 잴 거예요. 근데 얘는 빛시계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얘가 측정한 시간 어때요? 길게 측정되죠. 맞아? 2초. 그러니까 거리도 길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에게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S-에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S-한테 시간 팽창도 일어나고 S-한테 길이 수축도 일어난 거야. 그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어디다가 어떤 길이에다가 어떤 거리에다가 고유를 붙여야 될 거냐 이거야. 얘가 측정한 거리가 L-고요. 얘가 측정한 거리는 L이죠. 어디다가 고유자를 붙여야 하느냐 이건데, 자, 지금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지?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죠. 측정 대상은 지구와 달이야. 자, 내가 지금 S-가 되어봐.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있는데 S가 출발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은 목성은 점점 자기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자꾸 멀어지죠. 그럼 목성 지구하고 자기는 같이 움직여? 그냥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쟤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반대로 움직여요. 그죠?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니야. 누가? S-는. 저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S는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야. 왜 그런지 알아? S-가 쭉 갑니다. 우와! 목성이 다가오네? 지구가 뒤로 가네? 그럼 목성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는 와중에 밖에 있는 달을 봐. 달에 S가 서 있네? 근데 S 어떻게 움직여? 일로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측정 대상인 목성, 지구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달에 서 있는 쟤도 같이 움직여.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누구야? S라니까? S가 함께 움직이는 거야. 누가 측정해줬을 때
S-가 측정해줬을 때. 그래서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S야. 그래서 S가 측정한 거리에다 고유자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건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요. 맞나요? 아까 고유 시간은 되게 짧았죠? 근데 고유 거리는 더 길어요. 고유자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에다 고유자를 붙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고유자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붙이는 거지, 시간 팽창이 일어났다고 고유 붙여주고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고 고유 붙이는 게 아니라고. 고유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고유를 붙이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시간 팽창이 일어난 거에다가는 고유를 붙이지. 하지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에다가는 고유를 안 붙여요. 오히려 반대쪽에 고유자를 붙여주는 거지. 자, 그럼 됐습니다. 다 했어요. 마지막. 그럼 정리하면요. 자, 고유 길이라는 게, 고유 시간이 있고 그냥 시간이 있고요. 얘가 더 크죠? 맞나요? 1초, 얘는 2초. 그 다음에 그냥 길이가 있고 고유 길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죠? 고유 길이가 더 크죠? 맞나요? 자, 상대성 이론은 다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됩니다. 어떤 녀석이 작은 값이고 어떤 녀석이 큰 값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고유 시간이 작은 값이고 그냥 시간이 큰 값이죠. 1초, 2초. 수축된 길이가 L이고 그냥 길이가 고유 길이죠. 길이 수축이 일어난 게 N이잖아. 그죠? 얘가 작은 값이고 큰 값이죠. 자, 잘 봐.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로렌츠 상수 R을 곱하면 돼요. 로렌츠 상수 R을 곱하면 모두 큰 값으로 바뀝니다. 로렌츠 상수. 로렌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로렌츠 상수 R 값을 곱하면 값이 커져. 얘도 R을 곱하면 값이 커집니다. 로렌츠 상수. 이 로렌츠 상수가 어디 소개되어 있냐면 우리 따로 소개되어 있진 않은데 봐봐, 여기 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쪽에 여기 봐봐. 이게 그냥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냥 시간. 그냥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죠. 자, 정리해봐. 그냥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요. 그냥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고유 시간.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를 곱한 값이지. 그지? 이 로렌츠가 뭐냐면 고유 시간 이거잖아. 로렌츠 값이 그래서 봐봐. 로렌츠 값이 봐, 이거야. 그대로야.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요게 로렌츠 상수입니다. 따로 적어놓을까? 로렌츠 상수 값이 바로 이거야. R 값이 겁니다. 로렌츠 상수라고 해요. 로렌츠 상수값.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 로렌츠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봐봐. 설정해 볼게요. 퀘스천. 자, S- 관찰자가 우주선에 타고서 0.6c의 속도로 후앙 가고 있어. 그때 얘가 빛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시간이 1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문제입니다. 퀘스천. 그럼 S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냐 이거야. S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팽창이 안 된 T가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 야, 이거 공식 쓸 때 줄게요.
공식을 쓸 때 지금 S가 측정한 시간 얘보다 훨씬 길겠죠? 얼마나 긴지 보는 거야. 봐봐.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작은 시간 보유 시간이 있고 여기다 로렌츠를 곱하면 긴 시간이 나온다며 쓴 다음에 얘가 지금 측정하라는 게 t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대입하면 돼. 근데 얘가 측정해준 시간, 요 보유 시간이 1초죠. 1초에다가 r을 곱하면 돼. 얘가 나오는 거야. r 값이 얼마다? 루트 1-c분의 얘 속력이 얼마라고? 0.6c죠. 이 v 대신에 그래서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0.6c를 집어넣고 제곱한 다음에 1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가 cc 약분돼요. 0.6의 제곱 나오면 0.36 나오거든요. 0.36 1-0.36은 0.64 나옵니다. 루트 0.64는 뭐로 나와? 0.8의 제곱이죠. 0.8로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1초 곱하기 0.8분의 1이 바로 t가 됩니다. 맞아요? 0.8분의 1은 얼마야? 8분의 10인가요? 8분의 10. 그러니까 그러므로 t는 8분의 10초가 나오는 거야. 8분의 10초면 8, 1은 8, 8, 2, 16, 8, 5, 1.25초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팽창된 시간이 얼마냐? 1.25초입니다라고 구해내는 거야. 이 방식으로.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로렌츠 상수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때 0.6c하고 0.8c밖에 안 줘. 왜? 그래야 루트를 벗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0.6c, 0. 항상 문제에서 0.6c, 0.8c밖에 못 주는 이유가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값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로렌츠 상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좀 편한데 뭐 본격적인 계산 문제에서 원하면 암기해주고요. 지금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로렌츠 상수를 곱하면 봐봐. 로렌츠 상수는 항상 0.8분의 1, 0.6분의 1 이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와. 로렌츠 상수가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로렌츠 상수를 곱한다는 건 값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작은 값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값에다가 로렌츠를 곱해야 돼. 누가 작은 값인지를 알고 있다면 거기다 로렌츠를 곱한 게 큰 값이다 라고 공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다 알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배웠어요?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기리수축은 어느 방향으로만 일어나냐면 체크해봐. 기리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기리수축이 잘 일어나는데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방향으로만 기리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만한 나무가 있어요. 이따만한 나무. 높이는 이만큼이고 폭은 이만큼이야. 그지? 근데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인다?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만 기리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요딴 식으로 관찰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높이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옆으로만 운동 방향으로만 이게 슬림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위아래 그러면 이렇게 쭈그러들었죠. 그래서 옆은 그대로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그 얘기.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기리수축이 일어나는 게 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과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연 진짜로 누구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가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진짜일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젠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네. 그죠?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영화에서 나왔어요. 영화에 나왔나? 영상에서? 어떤 영화? 소닉. 소니? 아, 소니? 슈퍼소닉? 그게 다 느리게 보이던데. 맞아.
슈퍼소닉도 그렇고 우리 뭐 어벤져스인가? 객실로. 빠르게 막 달리는 애들 총알도 막 뒤에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것도 공상이잖아. 공상이잖아. 공상이에요? 공상이지. 소닉이 공상이지 뭐야. 소닉이 있어? 근데 이건 있습니다. 뮤온이야. 자, 뮤온이라는 물질이 뭐냐면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우는데 이게 우주에서 생성되는 물질이거든. 어떤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 근데 뮤온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뮤온의 특징. 뮤온은 수명이 엄청 짧아. 이게 막 생성됐다가도 금방 소멸돼. 수명이 엄청 짧아. 그래서 얘가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수명이 다 돼서 지표면에서는 절대 관찰되면 안 돼. 살아있는 뮤온 또는 수명이 남아있는 뮤온이 관찰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뮤온이 관찰돼. 왜 그런지 알아? 지표면에서는 절대 뮤온이 관찰되면 안 돼. 그래서 수명이 너무 짧아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오는 동안 없어져야 돼. 그런데 지표면에서 관찰돼. 그 이유가 뭐냐? 뮤온이 대기권에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 생각해봐. 그럼 뮤온의 입장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뭐가 일어나? 시간 팽창이 일어나. 자기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느리기가 나한테. 뮤온의 입장에서 시간이 느리기가. 두 번째, 자기가 엄청 빠르게 가다 보니까 주변의 길이가 수축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수축되고 수명이 길어지니까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뮤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고요.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지상의 관찰자가 보고 있는 모습이야.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 뮤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쟤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수명이 길어지니까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제 뮤온의 입장이야. 뮤온과 같은 좌표계라는 건 뮤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뮤온이야. 뮤온은 자기가 후앙 떨어질 때 자기가 빠른 걸 느껴 못 느껴? 자기가 빠른 거 몰라.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 타고 있지만 자전 공전을 못 느끼듯이 뮤온이 막 떨어질 때 자기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 뮤온은 몰라. 하지만 뮤온이 막 떨어지면서 주변을 보니까 어때? 주변을 보니까 주변이 막 뒤로 움직이죠. 자기가 빠르게 떨어지는 건 모르고 주변이 막 뒤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바깥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길이가 수축된다고. 길이가. 그러니까 뮤온의 입장에서는 길이가 수축되니까 대기권이 짧아지니까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다 했어요. 다 했고 상대성 이론이 뭔지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각각의 관찰자, S관찰자, S'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해보자. 해보자.